오리엔테이션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교재와 강의의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릴 건데요. 우리 신체 손해사정사 2차 과목이 몇 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돼 있죠? 총 4개입니다. 과목명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의학이론, 책임근제, 재산보험, 자동차보험.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4가지 과목 중에서 어떤 것부터 공부를 하게 되죠? 네, 책임근제부터 할 거예요. 그 이유는? 배상 라인이기 때문이죠. 이 법령이라는 게 먼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 따분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과목이고 꽈락도 많이 발생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이 책임근제 정도를 잘 소화해내면 제 경험상 다른 과목도 무난하게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법과 계산만 잘 이해를 하면은 정말 무난하게 소화해내실 수 있고 제가 아주 부드럽게 친절하게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산보험 보상, 자동차보험의 배상과 보상 순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의학은 언제 공부를 해야죠? 의학은 몰아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을 의학데이로 지정을 해서 부담감을 낮추고 점진적으로 한 주에 3개씩 컨텐츠를 학습할 거예요. 정리하면은 각 과목별로 30개 컨텐츠, 총 120개를 여러분들이 3개월 안에 소화를 해주시면 정말 2차 공부가 앞으로도 수월하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영상 자체는 저희가 5분, 좀 길면은 한 20분 정도로 한 강씩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영상이 대박인 게 컷 편집을 저희 강사들이 전부 다 했습니다. 불필요한 강의 내용들을 다 잘랐어요. 그리고 자막을 전부 다 넣었습니다. 왜 제가 이 자막을 넣은 거냐? 누워서 보시라고. 어느 날은 그럴 수 있어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기 힘들 때. 그러면 누워서 주무시기 전에, 그렇죠? 소리 죽여놓고 유튜브 보는 경우 많잖아요. 나만 그래요? 나만 그런가?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만 쓰레기야? 누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보시는 건지. 정말 힘든 날은 여러분 그냥 누워서 소리 그냥 꺼놓고 자막으로 좀 쉽게 보시라고 자막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아주 수월하게 학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10월 17일 화요일이죠. 화요일부터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미리 유튜브에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은 저희 영상들이 올라갈 때마다 자동적으로 핸드폰에서 팝업이 뜨니까 알람은 필수. 아마 여러분 퇴근길에 영상이 뜰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공부하시라고 퇴근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 교재가 좀 특별한 게 과목별로 객관식 문제도 준비를 해놨죠. 원래 손해사정사 2차 시험은 제가 알기로 주관식 시험인데 이 객관식 문제를 저희가 만들어두게 된 그 이유가 뭐죠? 각 주제별로 이론이 끝나면 스스로 점검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라는 복습 차원에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객관식 문제에서도 틀립니다. 그래서 이 객관식 문제를 적게는 2개, 많게는 6개까지 세팅을 해뒀습니다. 그날 학습한 거는 반드시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재점검해보고 주무셔라 라는 차원에서 드렸으니까 영상의 풀이가 다 있으니 강사들과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각 과목별로 어떤 지식을 스타터에서 학습하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1교시부터 우리 최 강사님이 먼저 진행을 해주시죠. 먼저 1교시 의학이론의 지식의 구조와 맵입니다. 이 신체 손해사정의 의학이론은 보상과 관련 있는 의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보상 청구가 많이 발생하거나 자주 다치는 상해나 질병을 다루겠죠. 그러면 이 의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자, 오른쪽 편에 있는 이 해부학, 인체 해부학인데요. 신체 부위에 어떤 구조물이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상해와 질병에 대한 이해가 쉽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해부학을 바탕으로 해서 크게 상해와 좌측편에 있습니다. 상해와 질병으로 구분이 될 건데 시험의 출제 경향 자체가 상해의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가기 때문에 교재 내용 구성도 상해의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상해 60%, 질병 40%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상해 파트와 관련해서는 시험에서 외상의 과정과 증상 등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각 부위들이 손상됐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좌측에 가장 주요하게 발생하는 것들이 골절과 탈구죠. 그리고 각 부위에 따라서 두부, 척추, 상지, 하지 부위로 나뉘어서 이제 상해를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질병은 좌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종양, 뇌혈관 질환, 심질환, 호흡기 질환, 근골격계, 만성질환, 신경계, 정신질환 으로 구분이 돼서 보상에서 자주 다뤄지는 세부 질병들이 등장을 하게 될 건데요. 질병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이 정도로만 공부해도 될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네, 지금은 교재에 있는 정도로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도 적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스타터 이후의 과정에서 계속 확장을 해나가실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앞에서 공부한 상해와 질병들은 진단이 내려져서 KCD로 표기가 되고요.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기 때문에 그 진단 방법, 그리고 검사 도구, 검사 방법 등에 대해서도 시험에 다뤄집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주요 스코어 스케일, 그리고 주요 이학적 검사, 이 부분들은 마지막 기타 의학 파트에서 언급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의학은 상해와 질병으로 크게 구분이 될 거고, 아까 전 해부학에서 우리 주요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볼게요. 다시 오른쪽 편으로 가셔서 우리의 신체는 뼈와 관절, 근육, 건, 인대, 장기 들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서 위치에 있는 부위에 따라서 머리 쪽 두개골, 척추뼈 기둥, 척추, 그리고 상지, 체간골, 하지로 크게 구분이 되고요. 그 안에 내부 장기 안에 신경이 포함되어 있죠. 크게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구성이 될 건데 더 디테일한 내용까지 공부하면은 내용이 어마어마해지지만 지금은 이 스타터 교재에서 구조화된 내용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말초신경계는 뇌신경, 척수신경으로 구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의학은 해부학을 기초로 상해와 질병으로 구분해서 공부를 할 거고 진단 검사 방법을 마지막 파트에서 공부할 거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김강사입니다. 책임근제 2교시 과목이죠. 1교시는 의학 이론입니다. 그런데 책임근제부터는 2교시 이론과 실무 시험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암기를 넘어서 실무적인 판단과 계산 능력까지 겸비를 하셔야 시험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임근제 공부하실 때 많은 분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거, 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 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구별하는 게 핵심이에요.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거죠. 이 청구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가해자가 책임을 질지는 과실책임주의, 무과실책임주의, 중간책임주의, 그리고 보상책임주의라는 총 4가지 법리로 구분해서 책임을 지게끔 돼 있습니다. 책임을 질 때 1차적 책임을 지는 근거는 지금 미리 한번 봐주시면은 이 민법 750조, 민법 390조가 메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법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1차적인 부분으로 책임을 안 지고 가해자들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서 2차적 책임을 져야 되는 또 민법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법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거부감이 크실 수 있지만 제가 아주 줄이고 줄여서 교재 필수 법률만 담아뒀고요. 재밌고 쉽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감을 지금부터 갖지 말고 한 강 한 강 강의를 드릴 때마다 차근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피해자는 여러분 딱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타인, 가해자와 관련이 없는 타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가해자와 관련이 있는 유형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근로자입니다. 가해자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뭐하긴 하지만
사장님이 가해자인 거예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거죠. 근로자가 다쳤을 때, 이 두 부류가 다쳤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산출을 한다? 손해배상액을 빠르게 산출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계산기로 산출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 있는 이제 계산 문제들이 있을 때에는 직접 손으로 사책 연산을 해주셔야 돼요. 산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산수를 할 때에는 손해 3분설에 따라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구분해서 원리에 따라서 잘 산출을 해주셔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근로자 사상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또 산정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제일 뒤쪽 거의 책임근제의 말미에 언급이 될 거예요. 근로자는 그렇죠. 특별법에 따라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산정 기준 나중에 가서는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타인과 근로자가 다쳤을 때 그냥 손해배상액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한다? 고려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그냥 주지 않아요. 깎을 수 있는 것들은 깎아서 최대한 실제 보상에 가깝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 4가지의 고려사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나오면 결국에 이 피해자는 타인 관점에서는 가해자에게, 근로자 관점에서는 사업주인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해자와 사용자는 그렇죠. 자기들이 돈이 많이 있지 않는 한 부담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미리 가입을 해둔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을 해 둔 겁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가해자와 이 사용자를 보험에서 뭐라고 하는가? 피보험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가해자는 곧 피보험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가해자 편을 들지는 않아요. 왜? 보험회사는 땅 파서 장사하지 않습니다. 보험 상품에 약속된 사고가 아니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부책이라는 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책임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먼저 따져주는 게 여러분들의 능력이 됩니다. 이 면부책을 따진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증권 방식이나 보상 한도액, 자기부담금, 전문적인 용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부담감 가지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것만 지금은 기억을 해주시고 나중에 우리 이제 강의 때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이 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과에서 언급이 되는 게 총 3가지 부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국문배상책임보험, 영문배상책임보험, 근로자 재해보상보험 해가지고 총 3가지 유형의 보험을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보면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저와 30강을 진행하면서 차차 알아가시게 될 것들이에요. 이 그림 한 장이 책임 근제의 모든 것입니다. 한 강 한 강 하시면서 꼭 하셔야 되는 거. 오늘 내가 학습한 게 도대체 이 지도에서 어디에 위치한 내용이었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오늘 공부를 했는데 예전 공부한 것과 연관성이 뭐가 있는지 이 지도를 보면서 꼭 복기를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지식의 관계성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책임문제 시간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쉽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세요. 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재산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공통 영역이면서도 질병, 상해, 간병보험으로 구분이 되죠. 이 재산보험의 계약과 보험금 지급 등의 기준을 규정해 놓은 게 바로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입니다. 우리는 이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을 공부하는 거예요. 표준약관 안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지급 사유에는 뭐가 있느냐? 급부가 큰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망, 후유장애, 진단, 간병, 입원, 수술 등이 있고 쉽게 발생 사유에 따른 보험금의 종류들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조금 더 중요도가 있는 사망과 장애와
진단은 보험금도 크고 사례나 계산 문제로 자주 다뤄지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표준약관에서 계약에 변동을 주거나 보험금 지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항들을 좌측 부분에서 보실 수 있어요. 좌측에 뭐뭐가 있죠? 해지, 무효, 취소, 청약철회입니다. 자, 이 주된 조항들 중에서도 해지 카테고리에 있는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서도 많이 다루고 실무에서도 분쟁 등이 자주 발생하는 사례이기 때문이에요. 둘 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지가 되기 때문에 해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고요. 이 좌측 부분에는 해지, 무효, 취소, 철회 모두 각 이행 주체와 그 이행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구분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다시 아까 지급 사유로 돌아가서요. 자, 우측 부분에 한번 볼까요? 후유장애는 시험에서 매년 등장하고 실무적으로도 많이 발생하면서 분쟁도 많기 때문에 아예 하나의 꼭지로 이렇게 다뤘습니다. 교재로는 파트 2에 있습니다. 장애분류표에 따라서 신체 부위 각 13개 신체 부위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실 거예요. 자, 그 신체 부위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우측에 살펴봐 볼까요?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부부장기, 비뇨생 식기, 신경계, 정신행동 이렇게 있죠. 그래서 교재에는 각 신체 부위별 지급 기준에 대한 세부 규정이 나와 있다. 아래로 내려가서 진단 부분을 한번 볼까요? 진단 중에서는 암과 뇌, 심장 질환이 메인이 됩니다. 이 진단 급부 옆에 이렇게 연결된 부분 위에 보면 C와 D가 써 있죠? 이거는 KCD, 질병 코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뇌질환도 I 코드, 심장 질환도 I 코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암 진단 급부는 악성과 경계성 제자리암이 있고 뇌질환은 뇌졸중, 출혈, 경색, 뇌혈관 질환 그다음 심장 질환은 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질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다만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숙지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우측 하단에 내려가시면 실손 급부가 나오죠. 실손은 변천사와 상품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최근에 개정된 4세대 실손을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이 실손이라는 거는 피보험자한테 발생한 의료비가 입원인지 통원인지를 구분해서 급여, 비급여, 3대 비급여 금액에 따라서 보험금을 산정하게 되고 이 아래의 퍼센테이지와 금액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절로 암기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 재산보험은 보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쉬우실 거다. 그리고 내가 내 보험을 가입해서 보상받는다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을 하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훈 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역시나 책임근제랑 똑같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거, 보험 상품에서 말하는 거를 잘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동차 보험에서의 가장 이 메인인 법, 어떤 법이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고 합니다. 자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배법에 대해서 90%가 출제가 돼요. 근데 가끔 민법과 관련된, 그죠? 책임근제에서 언급을 했던 민법과 관련된 것들도 언급이 되곤 합니다. 이 자배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운전을 한 나를 위한 법일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이거는 누구를 위한 법이다?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피해자를 위한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만 언급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치는 거는 이런 타인만 존재하느냐? 아니죠. 운전을 한 사람도 다칠 수 있죠. 그러면 배상뿐만이 아니라 운전을 한 나를 위한 보상에 대한 담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보험, 이 보험입니다. 보험에 가게 되면은 배상뿐만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배법에서는 운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을 운행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배법 제3조에 운행자 책임을 직접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상품에 구체화시켜서 명시를 해둔 거. 운행자, 가해자를 무엇이라 표현을 하는가? 피보험자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 문제와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가해자가 피보험자라는 거죠. 보험회사가 인정하고 있는 가해자. 그런데 이 피보험자를 가해자를 한 명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해자들을 인정을 해줘요. 왜 그러냐? 내 자동차,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내 가족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허락해준 친구가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내가 내 자동차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가해자들이 이 자동차 보험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잘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둔 게 이 자동차 보험의 핵심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운전한 사람도 다칠 수 있으니, 그쵸, 보상에 대한 부분도 같이 넣어서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에서 담보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 담보라는 말을 이제 많이 할 거예요. 기본 담보. 기본 담보는 자동차 보험에서 몇 가지다? 총 4가지입니다. 4가지. 이 4가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학습을 하셔야 되고, 이 관계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배임배상원은 나를 위한 보험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배상입니다. 내가 다치게 한 남을 위한 보험이에요. 남. 그렇죠. 남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대인배상투도 내가 아니라 남, 피해자를 위한 담보입니다. 다음, 자기 신체 사고라는 게 있는데 바로 이게 나를 위한 보상을 받기 위한 자기 신체 사고라는 담보가 있고, 좀 특이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얘도 보상 담보입니다. 배상 담보가 아니에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얘도 나를 위한 담보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강의 시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담보만 그러면 이해하면 끝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쉽다 보니까 특약이 존재합니다. 이 특약을 통해서 보험의 성격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특약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5가지 특약에 대해서만 이 스타터에서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운전자 한정 특약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유사운송 위험 특약이 있고요.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 해가지고 총 5가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4가지 기본담보와 5가지 유형의 특별약관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히 자동차 보험을 잘 이해하신 거다라고 저는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이 관계성을 이해한다는 게 저도 수험생 시절 때 너무 힘들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지식의 즐거움을 꼭 저랑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담보들을 통해서 이제 보험금을 잘 산출하시는 게 중요하죠. 산출을 할 때는 역시나 규정이 있습니다. 책임근제에서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산출을 하면 됐지만,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서 사망, 부상, 후유장애 총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보험금을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보험금 지급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을 잡고 법원에 가서 민법상으로 산출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책임근제 2교시 과목에서 충분히 민법상 손백을 다뤘기 때문에 4교시 자동차 보험에서는 오로지 이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약관에 따라 산출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사망의 3가지 항목, 부상의 5가지 항목, 후유장애의 3가지 항목에 대한 또 세부 내용은 우리 강의 시간 때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역시나 이 돈을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책임근제처럼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감액을 시켜 실제 손해에 가깝게 보상을 해주는 것, 그렇죠. 이게 바로
보험금 지급 기준과 고려사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공부를 좀 하시게 되면은 은근히 수험생분들이 실제 사례, 그쵸? 면부책 사례에 집착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새 추세는 이런 면부책 사고보다는 약술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차별화 있게 내용을 잘 작성을 하느냐, 이론 문제를 잘 작성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 기초 기본이 갖춰주고 난 상태에서 면부책, 실제 사고에 대한 판단도 존재하는 거지, 기초 기본도 되지 않았는데 열심히 사례 문제만 풀고 있다?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 30강 제가 또 재미있게 잘 끌고 갈 테니까요. 믿고 저랑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의 지식구조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저희 디퍼런트 에듀 홈페이지 2차 스타터 지식의 구조화 다운로드 메뉴에서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출력하실 수 있으니 출력을 잘 하셔서 책상에 붙여두시고 공부를 하실 때마다 내가 어디를 공부했고 이 지식과 저 지식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스스로 잘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2부 이제 강사들하고 오리엔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그리고 강사들과 함께 공부하고 이 난관들을 헤쳐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왕 하시는 거 즐겁고 저는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강사님도 한마디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 해주시죠. 앞서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너무 힘주어서 공부하지 마시고 지금 이 커리큘럼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또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다음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감사하고 내일 시간에는 오후 5시죠? 김경훈 강사의 책 읽는 제 1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